새하얀 웨딩드레스가 아직도 옷장에 걸려있던 그날, 서리는 처음으로 태준의 저택에 발을 들였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주택가,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유리벽 저택. 건물 전체가 투명한 유리로 둘러싸여 있어 마치 거대한 온실 같았다. 하지만 그 투명함 속에는 오히려 더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만 같았다. 어서 와, 설이나. 태준의 목소리가 현관홀에 울려 퍼졌다. 설이는 하이힐을 벗으며 고개를 들었다. 지우는 신혼여행 준비로 분주했고 태준 혼자 설인을 맞이하고 있었다. 56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탄탄한 체격의 태준. 회색빛 머리카락조차 그에게는 성숙한 매력으로 다가왔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설이는 정중하게 인사했다. 결혼식에서는 많은 사람들 속에 섞여 있어 제대로 대화할 기회가 없었다. 이렇게 단둘이 마주한 것은 처음이었다. 태준의 시선이 설인의 몸매를 훑고 지나가는 것을 느꼈지만 그녀는 애써 무시했다. 시아버지의 시선이라고 생각하려 했다. 지우는 짐 정리하고 있어요. 내일 신혼여행 출발이라서요. 그래, 바쁘겠구나. 태준은 설인을 거실로 안내했다. 통유리로 된 벽면 너머로 한강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설인은 감탄사를 내뱉었다.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자란 그녀에게는 꿈 같은 광경이었다. 마음에 드나? 네, 정말 아름다워요. 이제 내 집이야. 편하게 생각해. 태준의 말에는 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설이는 그의 옆에 서서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체온이 느껴질 정도로 가까운 거리였다. 은은한 남성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설이나. 네. 지후와는 어떻게 만났지? 갑작스러운 질문에 설이는 당황했다. 하지만 이미 준비된 대답이 있었다. 회사 세미나에서 만났어요. 저는 마케팅팀에서 일했는데 지후 오빠가 강연을 하러 오셨거든요. 그래. 한눈에 반했나? 태준의 질문은 점점 더 사적이 되어갔다. 설이는 약간의 불편함을 느꼈지만 시아버지로서의 관심이라고 생각하려 했다. 지후 오빠가 먼저 연락을 주셨어요. 정말 신사적이셨거든요. 지우는 어려서부터 예의가 바른 아이였어. 하지만 때로는 너무 진부할 때가 있지. 진부하다니요? 응, 예측 가능하다고 해야 하나. 그런 남자가 좋나? 설이는 태준의 질문에 당황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할 질문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저는 안정적인 게 좋아요. 안정적인 것과 지루한 것은 다르지. 태준은 설인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마치 그녀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들여다보는 것 같았다. 설이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이런 감정을 느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몸은 솔직했다. 아버님, 설이나, 나를 너무 어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이제 가족이잖아. 태준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다. 설이는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뒤에는 소파가 있었다. 태준의 얼굴이 코앞에 있었다. 그의 숨결이 느껴졌다. 저기 여보. 지우의 목소리가 위층에서 들려왔다. 설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태준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한 걸음 물러섰다. 그래, 올라가 봐라. 남편이 기다리고 있어. 설이는 서둘러 계단을 올라갔다. 하지만 뒤에서 태준의 시선이 따라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시선이 그녀의 뒷모습을, 다리를, 허리선을 훑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방에 들어서자 지우가 여행 가방을 정리하고 있었다. 어디 갔었어? 아버님과 인사드리고 있었어요. 아, 그래.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던? 별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편하게 지내라고.
지우는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으로 웃었다. 설이는 거울을 보았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이런 자신이 낯설었다. 결혼한 지 겨우 하루 만에 시아버지에게 이상한 감정을 느끼다니. 아니야, 그냥 긴장했을 뿐이야. 설이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태준의 마지막 시선이 계속 맴돌았다. 그 시선 속에는 분명 욕망이 담겨 있었다. 밤이 깊어갔다. 지우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만 설이는 쉽게 잠들 수 없었다. 침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한강과 그 너머의 도시 불빛들, 그리고 문득문득 떠오르는 태준의 목소리와 시선. 내일이면 신혼여행을 떠나. 그러면 이런 이상한 기분도 사라질 거야. 하지만 설이는 알지 못했다. 진짜 시작은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라는 것을. 그리고 태준도 이 밤 잠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1층 서재에서 태준은 위스키 잔을 기울이며 위층을 올려다보았다. 유리병 너머로 달빛이 스며들었다. 투명한 벽이지만 오늘 밤 그 투명함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숨기고 있는 것 같았다. 2주간의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설인의 얼굴에는 건강한 햇빛 자국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여전히 공허했다. 몰디브의 에메랄드빛 바다도 지우의 세심한 배려도 그 공허함을 채우지는 못했다. 다녀왔습니다, 아버님. 태주는 현관에서 그들을 맞이했다. 여행 가방들과 선물 상자들 사이에서 설인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은 2주 전과 달랐다. 더 깊어졌고 더 직접적이었다. 어땠나, 여행? 최고였습니다. 설인이가 정말 좋아했어요. 지우가 대답했지만 태준의 시선은 여전히 설인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설인은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자꾸만 태준의 눈과 마주쳤다. 설인아, 많이 탔구나. 태준이 설인의 어깨에 살짝 손을 올렸다. 그의 손은 뜨거웠다. 설인은 몸이 경직되는 것을 느꼈다. 아, 네. 햇빛이 강했어요. 건강해 보여서 좋다. 태준의 손이 설인의 어깨에서 천천히 내려왔다. 마치 우연인 것처럼 하지만 설인은 그것이 의도적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날 저녁 지우에게 급한 연락이 왔다. 미안해, 설인아. 갑자기 베트남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겨서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해야 할 것 같아. 벌써요? 신혼여행 막 끝났는데. 정말 미안해. 이번 계약만 마무리하면 한동안은 집에 있을 수 있을 거야. 설이는 실망스러웠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재벌가의 며느리가 된다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서둘러 공항으로 향했다. 설이는 현관에서 그를 배웅했다. 태준도 함께 나와 있었다. 잘 다녀와. 네, 아버지. 설인이 잘 부탁드려요. 당연하지. 걱정 마라. 지우의 차가 멀어져 가자 현관에는 설인과 태준만 남았다. 아침 햇살이 유리벽을 통해 스며들어 태준의 얼굴을 비쳤다. 그는 평소보다 더 젊어 보였다. 아침 먹었나? 아직요. 그럼 같이 먹자. 태준이 설인의 손목을 잡았다. 순간적인 접촉이었지만 설인은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식당에서 태준은 설인 맞은편에 앉았다. 큰 식탁이었지만 그들 사이의 거리는 가깝게 느껴졌다. 가정부가 차려준 아침 식사였지만 분위기는 묘하게 친밀했다. 신혼여행은 정말 즐거웠나? 태준의 질문에 설인은 포크를 놓았다. 네, 즐거웠어요. 그런 것 같지 않은데? 네. 태준은 설인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꿰뚫어보는 듯한 예리함이 있었다. 표정이 아직도 허전해 보여. 뭔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은. 설인은 당황했다. 태준이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정확히 읽어낼 줄은 몰랐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조금 피곤해서요. 거짓말. 태준의 단호한 말에 서리는 깜짝 놀랐다. 네. 서리나, 나는 사람을 오래 봐왔어. 내 표정을 보면 알아. 뭔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게. 서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태준이 말하는 만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를 리 없었다. 아버님, 그런 말씀을. 왜? 며느리라고 해서 여자가 아닌 건 아니잖아. 태준이 서린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들 사이의 공기가 뜨거워졌다. 지우는 어때? 남편으로서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라는 건 매력이 없다는 뜻이지. 태준의 말이 전곡을 찔렀다. 지우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 예의 바르고 배려심 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그것뿐이었다. 심장을 뛰게 하는 무언가는 없었다. 서린아. 태준이 서린의 이름을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다. 마치 속삭이는 것 같았다. 네.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안정감만으로는 안 되는 게 있어. 아버님, 불꽃 같은 건 말이야. 서로를 태워버릴 것 같은. 태준의 손이 식탁 위로 뻗어왔다. 서린의 손에 거의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였다. 서린은 숨을 멈췄다. 그런 건 위험한 거 아닌가요? 위험하지. 하지만 그게 없으면 인생이 얼마나 재미없는지 몰라. 그 순간 가정부가 커피를 가져왔다. 태주는 자연스럽게 손을 거두었고 서리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커피 드세요. 가정부가 나간 후 태주는 커피를 마시며 서린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뜨거웠다. 오늘 뭐 할 거야? 특별한 계획은 없어요. 그럼 쇼핑이나 하러 갈까? 신혼여행 기념품도 사고. 지후 오빠가 없는데 괜찮을까요? 우리가 뭘 잘못하는 건 아니잖아. 시아버지가 며느리랑 쇼핑하는 게 이상한가? 태준의 말은 논리적이었다. 하지만 서리는 이 제안 뒤에 숨은 의도를 느낄 수 있었다. 그럼, 잠깐만 가요. 좋아. 태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에는 승리감이 담겨 있었다. 2시간 후 그들은 백화점에 있었다. 태준은 서린을 명품 매장으로 안내했다. 판매원들은 태준을 알아보고 극진히 모셨다. 이걸 입어봐. 태준이 선택한 드레스는 몸에 달라붙는 스타일이었다. 서린은 주저했다. 너무 타이트한 것 같은데요. 그게 좋은 거야. 내 몸매를 제대로 보여주는. 피팅룸에서 나온 서린을 본 태준의 눈빛이 변했다. 드레스는 서린의 몸매를 완벽하게 드러냈다. 가슴선과 허리, 다리까지 모든 것이 드러났다. 완벽해. 태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서린은 거울을 보았다. 자신도 모르게 섹시해 보였다. 너무 노출이 심한 것 같아요. 전혀. 이 정도는 기본이야. 태준이 서린에게 다가와 드레스의 어깨끈을 고쳐주었다. 그의 손길이 서린의 피부에 닿았다. 서린은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하면 더 예뻐. 태준의 얼굴이 서린의 귀 가까이에 있었다. 그의 숨결이 목에 닿았다. 서린은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아버님. 왜? 너무 가까워요. 미안. 하지만 태준은 물러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왔다. 서린아. 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남자가 아닌 건 아니야. 서린은 태준의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았다. 이것은 단순한 시아버지의 관심이 아니었다. 한 남자의 욕망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두 사람은 침묵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다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오늘 고마웠어요. 뭐가? 드레스도 사주시고.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야.
하지만 태준의 눈빛은 가족 이상의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다. 설인도 그것을 알았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그 눈빛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설이는 태준이 사준 드레스를 다시 입어보았다. 거울 속에 자신이 낯설었다. 더 여성스럽고 더 매혹적이었다. 문득 태준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안정감만으로는 안 되는 게 있어. 설이는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빠르게 뛰고 있었다. 이것이 태준이 말한 불꽃 같은 것일까? 아래층에서 태준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오늘 하루 종일 설인의 모습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피팅룸에서의 모습, 차 안에서의 침묵, 그리고 그녀의 체온까지. 태준은 위스키를 한 모금 마셨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았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31살의 설이는 너무나 매혹적이었다. 지우가 출장을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설이는 이제 태준과 단둘이 지내는 것에 익숙해졌다. 아니, 익숙해졌다기보다는 기대하고 있었다고 해야 맞을 것이다. 매일 아침 함께하는 식사, 때로는 함께 나서는 외출, 그리고 저녁이면 거실에서 나누는 대화.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 보였지만 그 자연스러움 속에는 위험한 전류가 흐르고 있었다. 오늘은 비가 오네. 태준이 아침 식사를 하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6월의 장마가 시작된 것 같았다. 유리벽에 빗방울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네, 많이 와요. 설인도 창밖을 바라보았다. 빗소리가 집 안을 더욱 고요하게 만들었다. 두 사람만의 공간이라는 느낌이 더욱 강해졌다. 오늘은 집에 있어야겠네. 네, 저도 그럴까 해요. 태준은 설인을 바라보았다. 집에서 편하게 지내는 설인의 모습은 더욱 자연스럽고 아름다웠다. 화장기 없는 맨 얼굴, 편안한 홈웨어 차림이었지만 오히려 더 매력적이었다. 설인아. 네. 혹시 와인 좋아해? 갑작스러운 질문에 설이는 고개를 들었다. 와인요? 응. 오늘 같은 비 오는 날에는 와인이 어울리잖아. 태준의 제안에는 무언가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설이는 거부하지 않았다. 조금은 마실 수 있어요. 좋아. 저녁에 좋은 와인을 열어보자. 하루 종일 비가 내렸다. 설이는 2층 거실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자꾸만 저녁이 기대되었다. 태준과 함께 마실 와인, 그리고 그 후에 벌어질 일들. 나는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 거지? 설이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려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태준에 대한 감정은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커져 있었다. 저녁 7시, 태준이 와인 한 병을 들고 나타났다. 로만의 콩티야. 특별한 날에만 마시는 건데. 로만의 콩티요? 설이는 그 이름만 들어도 비싸다는 것을 알았다.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와인이었다. 그런 비싼 걸 왜? 며느리를 위해서지. 특별한 날이잖아. 특별한 날이요? 응. 우리가 정말로 가까워지는 날. 태준의 말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다. 설이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거실의 조명을 어둡게 하고 캔들을 켰다. 비 오는 밤의 분위기와 어울렸다. 태준이 와인을 따르는 동안 설이는 소파에 앉아 그를 바라보았다. 자, 건배. 뭘로 건배해요? 새로운 시작으로. 그들의 와인잔이 부딪혔다. 맑은 소리가 울려 퍼졌다. 설이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부드럽고 깊은 맛이었다. 맛있어요. 그렇지? 이런 와인은 혼자 마시는 게 아니야. 특별한 사람과 함께 마셔야 제맛이야. 태준이 설인 옆으로 자리를 옮겼다. 소파는 넓었지만 그들 사이의 거리는 가까웠다. 설이나, 솔직히 물어볼게. 네.
지우랑 결혼한 진짜 이유가 뭐야? 서리는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다. 사랑해서요. 정말? 태준의 눈빛이 그녀를 꿰뚫어 보았다. 서리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사랑도 하지만 다른 이유도 있어요. 뭔데? 안정감이요. 평범한 집안에서 자란 저에게는 이런 삶이 꿈이었어요. 솔직하네. 태주는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셨다. 그럼 열정은? 열정이요? 흥. 가슴이 뛰고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감정. 서리는 대답할 수 없었다. 지후와의 관계에서는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없었구나. 태준이 서린의 침묵을 읽어냈다. 그런 건 위험하잖아요. 위험해서 더 매력적인 거야. 태준이 서린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들 사이의 거리는 이제 30cm도 되지 않았다. 서린아. 네. 나한테는 어떤 감정을 느껴? 직접적인 질문에 서린은 당황했다. 하지만 와인 때문인지 아니면 이미 마음이 기울어졌기 때문인지 솔직한 대답이 나왔다. 두려워요. 나를, 제 마음을요. 태준의 눈빛이 더욱 깊어졌다. 서린의 고백이 그에게는 초록불과 같았다. 마음이 어떤데? 어긋난 것 같아요. 시아버지를 이렇게 보면 안 되는데. 어떻게 보는데? 서린은 대답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태준이 서린의 뺨에 손을 갖다 댔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이었다. 서린아. 아버님. 태준이라고 불러. 네. 지금 이 순간만은 시아버지가 아니야. 그냥 한 남자야. 서린의 숨이 거칠어졌다. 태준의 손이 그녀의 턱을 살짝 들어 올렸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안 돼요. 왜? 지후 오빠가. 지우는 지금 여기 없어. 우리 둘뿐이야. 태준의 얼굴이 서린에게 가까워졌다. 그들의 입술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 센티미터였다. 태준. 서린이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 순간 번개가 쳤다. 집안이 순간적으로 밝아졌다가 다시 어두워졌다. 정전인가? 태준이 중얼거렸다. 모든 조명이 꺼져버렸다. 오직 캔들의 불빛만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다. 무서워요. 서린이 태준에게 바짝 붙었다. 그녀의 체온이 전해졌다. 태준은 서린을 안았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태준의 품은 따뜻하고 안전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했다. 서린은 그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빠르게 뛰고 있었다. 서린아. 네. 이 기분이 뭔지 알겠어? 태준의 목소리는 그녀의 귀에 속삭였다. 서린은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이게 열정이야. 내가 느껴본 적 없는. 태준의 손이 서린의 허리를 감쌌다. 서린은 저항할 수 없었다. 아니, 저항하고 싶지 않았다. 안 돼요. 정말 안 돼. 왜?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남자와 여자일 뿐이야. 태준의 입술이 서린의 목에 닿았다. 가벼운 키스였다. 하지만 서린에게는 전기 같은 충격이었다. 아. 서린이 작은 신음을 내뱉었다. 태준은 그 소리에 더욱 흥분했다. 서린아, 이게 진짜야.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거. 그 순간 정전이 복구되었다. 거실이 다시 밝아졌다. 두 사람은 깜짝 놀라 떨어졌다. 아, 전기가 들어왔네. 태준이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했다. 하지만 그의 숨소리는 거칠었다. 서린은 소파에서 일어났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저는 올라가서 쉴게요. 서린아. 태준이 그녀를 불렀다. 네. 오늘 일은
잊어버릴게요. 잊지 마. 태준의 말에 설이는 몸을 떨었다. 기억해. 우리 사이에 무언가가 있다는 걸. 설이는 대답하지 않고 계단을 올라갔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태준의 말이 계속 울려 퍼졌다. 방에 들어가서도 설이는 진정할 수 없었다. 태준의 손길, 그의 입술, 그리고 그 순간의 감정들이 계속 떠올랐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이미 늦었다. 금지된 감정의 문이 열린 것이다. 아래층에서 태준은 와인잔을 비우며 미소를 지었다. 오늘 밤이 전환점이었다. 이제 설인도 자신의 감정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마치 두 사람의 감정을 씻어내려는 것처럼. 하지만 어떤 비도 이미 타오르기 시작한 욕망의 불꽃을 끌 수는 없었다. 그날 이후 일주일이 지났다. 설인과 태준은 서로 어색한 거리를 두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그 노력 자체가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을 더욱 높였다. 아침 식사는 예전보다 짧아졌고 대화는 줄어들었다. 하지만 시선은 더욱 뜨거워졌다. 서로를 의식하지 않으려 할수록 더욱 의식하게 되는 아이러니였다. 설인 여사님. 그날 오후 태준의 비서 김 부장이 집을 찾아왔다. 50대 중반의 그는 태준을 20년 넘게 모셔온 측근이었다. 안녕하세요. 설인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김 부장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다. 회장님 계신가요? 서재에 계세요. 김 부장이 서재로 향하는 동안 설인은 불안한 기분을 느꼈다. 뭔가 중요한 일이 생긴 것 같았다. 서재에서 태준과 김 부장의 대화가 시작되었다. 문이 닫혀 있었지만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회장님 찾으셨던 자료 가져왔습니다. 그래, 뭐 나왔나? 설인 여사님에 대한 배경조사 결과입니다. 설인은 계단 중간에서 걸음을 멈췄다. 자신에 대한 배경조사라니. 태준이 자신을 조사했다는 말인가? 말해봐. 일단 학력이나 경력은 제출하신 서류와 일치합니다. 하지만 약간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설인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자신의 과거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일까? 5년 전 여사님이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에 다닐 때의 일입니다. 무슨 일? 당시 직장 상사와의 불륜설이 있었습니다. 설이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그 일을 누군가 알고 있었다니. 구체적으로 어떤? 당시 마케팅 팀장이었던 박모 씨와 1년 정도 관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박 씨는 기혼자였고, 증거는 호텔 출입 기록, 목격자 진술 등이 있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박 씨가 부서 이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정리된 것 같습니다. 태준은 잠시 침묵했다. 설이는 숨을 죽이고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그게 다인가? 아직 조사 중인 부분이 더 있습니다. 여사님의 대학 시절과 관련해서. 됐어. 태준이 대화를 끊었다. 더 이상 조사하지 마. 네. 하지만 회장님께서 지시하셔서. 내가 지금 그만하라고 했어. 태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있었다. 김 부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자료는 모두 폐기해. 알겠습니다. 김 부장이 서재에서 나왔다. 설이는 재빨리 자신의 방으로 숨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터질 것 같았다. 태준이 나를 조사했다고? 분노와 배신감이 몰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꼈다. 태준이 조사를 중단하라고 했으니까. 왜 중단하라고 했을까? 설이는 이해할 수 없었다. 며느리의 과거를 조사하는 것은 재벌가에서는 당연한 일 아닌가. 그날 저녁 태준과 설이는 식탁에 마주 앉았다. 하지만 분위기는 전과 달랐다. 설이는 태준을 바라볼 수 없었다.
뭔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 태준이 물었다. 서리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별일 아니에요. 정말? 태준의 목소리에는 뭔가 알고 있다는 뉘앙스가 있었다. 서리는 그가 자신이 엿들었다는 것을 눈치챘나 싶었다. 서리나. 네. 혹시 오늘 김 부장이 온 거 알고 있어? 서리는 가슴이 철렁했다. 역시 눈치챘구나. 네, 봤어요. 무슨 얘기했는지도 들었지? 서리는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었다.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태준의 사과에 서리는 당황했다. 네. 너를 조사한 건 말이야. 미안해. 왜? 왜 조사하신 건가요? 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처음에는 정말 단순한 호기심이었어. 지우가 어떤 여자와 결혼했는지 알고 싶었거든. 그런데 너를 알아갈수록 다른 이유가 생겼어. 다른 이유요? 태준이 서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너한테 관심이 생긴 거야. 개인적으로. 서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태준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할 줄은 몰랐다. 아버님, 태준이라고 하라니까. 태준 씨, 서린아, 너의 과거는 상관없어. 네, 누구나 과거는 있어. 중요한 건 지금이야. 태준의 말에 서린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안도감과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다. 하지만 지후 오빠한테 알리면 알릴 생각 없어. 정말요? 응. 그 대신 조건이 있어. 서리는 태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위험한 빛이 있었다. 무슨 조건이요? 솔직해져. 솔직하다는 게 너의 진짜 마음을 말이야. 태준이 서린에게 다가왔다. 그들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졌다. 나한테 뭘 느끼는지 솔직히 말해. 서린은 대답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두려워해. 서린이 고개를 끄덕였다. 무서워. 또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동시에 끌려. 이번에는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태준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서린아, 이건 잘못된 일이야. 우리 둘 다 알고 있어. 그럼. 하지만 멈출 수 없어. 이미 너무 깊이 빠졌거든. 태준의 고백에 서리는 어지러움을 느꼈다. 어떻게 해야 해요?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뭐요? 우리는 이미 선을 넘었어. 마음으로는. 서리는 태준의 말이 맞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이미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아니었다. 서로에게 끌리는 남자와 여자였다. 지후 오빠가 돌아오면 그때는 그때 생각하자. 태준이 서린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뿌리치지 않았다. 서린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옳지 않다는 건 알아. 하지만 인생은 한 번뿐이야. 후회하며 살고 싶지 않아. 그들의 손이 맞닿아 있었다. 서로의 체온이 전해졌다.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시작이었다. 그날 밤 서리는 잠들 수 없었다. 태준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태준에게 끌리고 있었다. 시아버지라는 금기를 넘어서서. 한편 태준도 서재에서 밤을 지새웠다. 서린의 과거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이었다.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이것은 위험한 게임이라는 것을. 하지만 이미 멈추기에는 너무 늦었다. 유리벽 저택의 투명함은 이제 더 이상 순수함을 의미하지 않았다. 그 투명함 속에는 감춰진 욕망의 균열이 자라고 있었다. 지우가 베트남에서 연락을 해왔다. 프로젝트가 예상보다 복잡해져서 한 달은 더 있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서리는 실망스러우면서도 동시에 안도감을 느꼈다.
태준과 함께 있을 시간이 더 늘어난다는 뜻이었다. 프로젝트가 길어진다고? 태준이 설인의 통화를 듣고 물었다. 네, 한 달 정도 더요. 그래. 그럼 우리 시간이 더 많아지네. 태준의 말에는 의미심장한 뉘앙스가 있었다. 설이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때 갑자기 현관벨이 울렸다. 가정부가 문을 열어보니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태준 씨 계신가요? 누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재개발조합에서 나왔습니다. 태준의 표정이 굳어졌다. 재개발과 관련된 일이었다. 최근 이 지역에 대형 재개발 사업이 계획되어 있었고, 태준의 건설회사가 주요 사업자 중 하나였다. 들어오세요. 태준이 그 남자를 서재로 안내했다. 설이는 거실에 있었지만 긴장된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조합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던 이번 재개발 사업에서 태준 건설이 빠져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이유가 뭔데? 주민들의 반발이 심합니다. 태준 건설의 과거 공사 품질에 대한 불만이 많아서요. 태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게 말이 되나?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해왔는데. 그래도 조합의 결정입니다. 만약 계속 고집하신다면. 만약 뭐?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위협이었다. 나가. 네. 당장 나가라고. 남자가 서둘러 나간 후 태준은 서재에서 나와 거실로 왔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설인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재개발 건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이 생겼어. 심각한 건가요? 아직은 모르겠어. 하지만 뭔가 수상해. 태준은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쌌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설인이 태준 옆에 앉았다.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태준은 그 따뜻한 손길에 위로를 받았다. 고마워, 설인아. 태준이 설인의 손을 잡았다.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전기가 흘렀다. 태준 씨, 설인아, 나 지금 많이 힘들어. 저도 알아요. 이럴 때 내가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 태준의 눈빛이 간절했다. 설인은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강인해 보이는 태준도 결국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었다. 언제나 옆에 있을게요. 설인의 말에 태준은 감동했다. 그는 설인을 껴안았다. 처음에는 위로의 포옹이었지만 점점 다른 의미로 변해갔다. 설인아. 태준의 목소리가 거칠어졌다. 설인도 그의 체온을 느끼며 숨이 거칠어졌다. 태준 씨. 그들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이번에는 정전도 없었고 방해할 것도 없었다. 태준의 입술이 설인의 이마에 닿았다.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였다. 설인은 눈을 감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 알지만. 저도 알아요. 그런데 멈출 수가 없어. 태준의 입술이 설인의 뺨으로 내려왔다. 설인은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야? 가정부의 목소리였다. 두 사람은 깜짝 놀라 떨어졌다. 아, 김 부장님이세요. 김 부장이 급하게 들어왔다. 표정이 심각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뭔 일이야? 재개발 조합에서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네, 계약 위반이라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다. 얼마를 요구하는데? 200억입니다. 설인도 깜짝 놀랐다. 200억이라는 거액이었다. 미쳤군. 무슨 근거로? 허위 서류 제출, 품질 기준 미달 등등. 온갖 이유를 다 갖다 붙였습니다.
태주는 분노로 주먹을 쥐었다. 누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지 알아봐. 이미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워낙 치밀하게 준비한 것 같습니다. 젠장. 태준이 욕설을 내뱉었다. 서리는 처음 보는 태준의 모습이었다. 회장님, 일단 변호사와 상의해봐야겠습니다. 그래, 최대한 빨리 준비해. 김 부장이 나간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태준은 깊은 고민에 빠진 것 같았다. 많이 심각한 건가요? 서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심각해. 200억이면 회사가 휘청거릴 수도 있어. 그럼 망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서린은 충격을 받았다. 태준의 재력과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말이었다.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태준이 서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고마움과 동시에 미안함이 있었다. 고마워. 하지만 이건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야. 혼자서 다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서린이 태준의 손을 잡았다. 태준은 그 따뜻함에 위로를 받았다. 서린아, 만약 내가 모든 걸 잃게 된다면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만약에 말이야. 태준의 목소리가 진지했다. 그래도 저는 여기 있을 거예요. 정말? 네, 어떤 일이 있어도. 태준은 서린의 말에 감동했다. 위기의 순간에 진정한 마음을 확인한 것 같았다. 고마워, 서린아. 정말 고마워. 태준이 서린을 다시 껴안았다. 이번에는 절실함이 담긴 포옹이었다. 그날 밤 태준은 서재에서 밤늦게까지 일했다. 각종 서류들을 검토하고 변호사들과 전화 통화를 했다. 서린은 그런 태준을 위해 커피를 가져다 주었다. 고마워. 힘내세요. 꼭 잘 될 거예요. 그럴까? 네, 저는 태준 씨를 믿어요. 태준은 서린의 응원에 힘을 얻었다. 위기 속에서 그녀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다. 서린아. 네. 만약 이 일이 잘 해결되면. 네. 우리 얘기를 진지하게 해보자. 서린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 태준이 말하는 우리 얘기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지금은 시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 지금은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겠지.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위기가 끝나면 그들의 관계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이라는 걸. 위기는 때로는 사람들을 더 가깝게 만든다. 태준과 서린도 예외가 아니었다. 함께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들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졌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도 커졌다. 감정에 휩쓸려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를 수도 있었다. 유리벽 저택 위로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었다. 재개발 사업의 위기뿐만 아니라 태준과 서린의 금지된 사랑도 임계점에 다가가고 있었다. 태준이 재개발 소송 문제로 연일 바쁜 와중에 지우로부터 갑작스러운 연락이 왔다. 여보, 나 내일 들어가. 네. 갑자기요? 서린은 당황했다. 지우는 한 달은 더 있어야 한다고 했었다. 베트남 쪽 문제가 예상보다 빨리 해결됐어. 그리고 아버지 재개발 건 때문에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아, 그래요? 서린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남편이 돌아온다는 기쁨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더 컸다. 왜? 별로 기쁘지 않아 보이는데? 아니에요, 기뻐요. 그냥 갑작스러워서. 그렇겠네. 아무튼 내일 오후에 도착할 예정이야. 아버지한테도 전해줘. 통화를 끝낸 서린은 복잡한 심정이었다. 지우가 돌아오면 태준과의 이 애매한 관계는 어떻게 될까? 서재에서 서류를 검토하던 태준에게 소식을 전했다. 지우가 내일 들어온대요. 태준의 손이 멈췄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린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네,
베트남 일이 빨리 끝났다고 해요. 그리고 재개발 건 때문에. 아, 그렇구나. 태준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아들이 돌아오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동시에 설인과의 시간이 끝난다는 뜻이기도 했다. 태준 씨, 응, 지후 오빠가 돌아오면 우리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야겠지. 태준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있었다. 설인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야겠죠.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그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다. 이미 선을 넘은 감정을 다시 되돌리기는 어려웠다. 설인아. 네. 오늘 밤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 태준의 말에 설인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 마지막이라니요?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마지막 밤 말이야. 설인은 태준의 말의 의미를 알았다. 오늘 밤 그들에게는 선택의 순간이 올 것이다. 저녁 식사 시간 두 사람은 평소보다 조용했다. 내일이면 지우가 돌아온다는 사실이 둘 사이에 무거운 공기를 만들었다. 설인아. 네. 후회해. 뭘요? 나와 이렇게 가까워진 것. 설인은 잠시 망설였다. 후회하느냐는 질문에 쉽게 답할 수 없었다.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말해줘. 후회할 일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후회하지 않아요. 태주는 설인의 솔직한 답변에 만족했다. 나도 마찬가지야. 저녁 식사 후 태주는 설인에게 제안했다. 옥상에 올라가 보자. 옥상요? 응. 오늘 밤이 맑아서 별이 잘 보일 것 같아. 옥상으로 올라가니 정말 별이 쏟아질 듯 했다. 도시의 불빛들과 어우러진 야경이 아름다웠다. 예뻐요. 그렇지? 가끔 이렇게 올라와서 생각을 정리하곤 해. 태준과 설이는 나란히 서서 야경을 바라보았다. 선선한 바람이 불었다. 설이나. 네. 만약 우리가 다른 상황에서 만났다면 어땠을까? 다른 상황이요? 응. 내가 시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한 남자였고, 너도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한 여자였다면. 설이는 상상해봤다. 만약 그랬다면 이런 고민 없이 서로에게 솔직할 수 있었을 텐데. 분명 달랐을 거예요. 어떻게? 더 자유로웠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을 거고. 그래, 하지만 지금 상황이 현실이야. 태준이 설인에게 다가왔다. 그들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졌다. 설인아, 내가 너한테 뭔가 해선 안 될 짓을 하고 있다는 거 알아. 저도 알아요. 그런데 멈출 수가 없어. 저도요. 태준의 손이 설인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설인은 눈을 감았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태준의 입술이 설인의 입술에 닿았다. 부드럽고 간절한 키스였다. 설인도 그에 응했다. 그들의 첫 키스는 길고 깊었다.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그 키스에 담겨 있었다. 키스가 끝나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제 정말 끝이야. 태준의 말에 설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아직 사랑이 남아 있었다. 다음 날 오후 지우가 돌아왔다. 다녀왔습니다. 지우의 밝은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다. 설이는 현관으로 나가 남편을 맞이했다. 어서 와요. 보고 싶었어. 지우가 설인을 껴안았다. 하지만 설인의 마음은 복잡했다. 어젯밤 태준과의 키스가 계속 떠올랐다. 아버지는요? 서재에 계세요. 지우는 서재로 향했다. 태준과 아들의 재회였다.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그래, 고생했다. 태준과 지우가 포옹했다. 하지만 태준의 표정은 어색했다. 재개발 건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복잡해. 나중에 자세히 얘기해주마. 저녁 식사는 세 명이 함께 했다. 오랜만에 가족이 모인 자리였지만
분위기는 어색했다. 지우는 베트남에서의 일들을 열심히 얘기했지만 태준과 설이는 서로를 의식하느라 집중하지 못했다. 설인이가 좀 조용하네. 지우가 아내의 모습을 이상하게 여겼다. 피곤해서 그래요. 그래. 그럼 일찍 쉬어. 네. 설인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태준과 눈이 마주쳤지만 서둘러 시선을 피했다. 방에 들어간 설이는 거울을 보았다. 자신이 변한 것 같았다. 예전에 순수했던 모습은 찾을 수 없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죄책감이 몰려왔다. 지우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자신의 아내와 아버지 사이에 무언가가 있다는 걸. 한편 아래층에서는 부자가 재개발 건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다. 상황이 그렇게 심각한가요? 응, 상대방이 치밀하게 준비한 것 같아. 누가 뒤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조사하고 있어. 하지만 태준의 머릿속에는 재개발 건보다 설인 생각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었다. 아버지, 혹시 무슨 일 있었어요? 무슨 말이야? 제가 없는 동안 뭔가 달라진 것 같아서요. 태준은 깜짝 놀랐다. 지우가 뭔가 눈치챈 걸까? 별일 없었어. 재개발 건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받았을 뿐이야. 아, 그렇구나. 지우는 의심을 거두었다. 하지만 태준은 불안했다. 앞으로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았다. 그날 밤 세 사람 모두 잠들지 못했다. 각자 다른 이유로. 지우는 시차 때문에, 설이는 죄책감 때문에, 태준은 아쉬움 때문에. 유리벽 저택에 평화가 돌아온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더 큰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태준이 재개발 소송 문제로 연일 바쁜 와중에 지우로부터 갑작스러운 연락이 왔다. 여보, 나 내일 들어가. 네. 갑자기요? 설이는 당황했다. 지우는 한 달은 더 있어야 한다고 했었다. 베트남 쪽 문제가 예상보다 빨리 해결됐어. 그리고 아버지 재개발 건 때문에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아, 그래요? 설인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남편이 돌아온다는 기쁨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더 컸다. 왜? 별로 기쁘지 않아 보이는데? 아니에요, 기뻐요. 그냥 갑작스러워서. 그렇겠네. 아무튼 내일 오후에 도착할 예정이야. 아버지한테도 전해줘. 통화를 끝낸 설이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지우가 돌아오면 태준과의 이 애매한 관계는 어떻게 될까? 서재에서 서류를 검토하던 태준에게 소식을 전했다. 지우가 내일 들어온대요. 태준의 손이 멈췄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설인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네, 베트남 일이 빨리 끝났다고 해요. 그리고 재개발 건 때문에. 아, 그렇구나. 태준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아들이 돌아오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동시에 설인과의 시간이 끝난다는 뜻이기도 했다. 태준 씨. 응. 지후 오빠가 돌아오면 우리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야겠지. 태준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있었다. 설인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야겠죠.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그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다. 이미 선을 넘은 감정을 다시 되돌리기는 어려웠다. 설이나. 네. 오늘 밤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 태준의 말에 설인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 마지막이라니요?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마지막 밤 말이야. 설인은 태준의 말의 의미를 알았다. 오늘 밤 그들에게는 선택의 순간이 올 것이다. 저녁 식사 시간 두 사람은 평소보다 조용했다. 내일이면 지우가 돌아온다는 사실이 둘 사이에 무거운 공기를 만들었다. 설이나. 네. 후회해. 뭘요? 나와 이렇게 가까워진 것. 설이는 잠시 망설였다. 후회하느냐는 질문에 쉽게 답할 수 없었다.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말해줘. 후회할 일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후회하지 않아요. 태주는 서린의 솔직한 답변에 만족했다. 나도 마찬가지야. 저녁 식사 후 태주는 서린에게 제안했다. 옥상에 올라가 보자. 옥상요? 응. 오늘 밤이 맑아서 별이 잘 보일 것 같아. 옥상으로 올라가니 정말 별이 쏟아질 듯 했다. 도시의 불빛들과 어우러진 야경이 아름다웠다. 예뻐요. 그렇지? 가끔 이렇게 올라와서 생각을 정리하곤 해. 태준과 서리는 나란히 서서 야경을 바라보았다. 선선한 바람이 불었다. 서리나. 네. 만약 우리가 다른 상황에서 만났다면 어땠을까? 다른 상황이요? 응. 내가 시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한 남자였고, 너도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한 여자였다면. 서리는 상상해봤다. 만약 그랬다면 이런 고민 없이 서로에게 솔직할 수 있었을 텐데. 분명 달랐을 거예요. 어떻게? 더 자유로웠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을 거고. 그래, 하지만 지금 상황이 현실이야. 태준이 서린에게 다가왔다. 그들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졌다. 서린아, 내가 너한테 뭔가 해선 안 될 짓을 하고 있다는 거 알아. 저도 알아요. 그런데 멈출 수가 없어. 저도요. 태준의 손이 서린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서린은 눈을 감았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태준의 입술이 서린의 입술에 닿았다. 부드럽고 간절한 키스였다. 서린도 그에 응했다. 그들의 첫 키스는 길고 깊었다.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그 키스에 담겨 있었다. 키스가 끝나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제 정말 끝이야. 태준의 말에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아직 사랑이 남아 있었다. 다음 날 오후 지우가 돌아왔다. 다녀왔습니다. 지우의 밝은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다. 서리는 현관으로 나가 남편을 맞이했다. 어서 와요. 보고 싶었어. 지우가 서린을 껴안았다. 하지만 서린의 마음은 복잡했다. 어젯밤 태준과의 키스가 계속 떠올랐다. 아버지는요? 서재에 계세요. 지우는 서재로 향했다. 태준과 아들의 재회였다.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그래, 고생했다. 태준과 지우가 포옹했다. 하지만 태준의 표정은 어색했다. 재개발 건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복잡해. 나중에 자세히 얘기해주마. 저녁 식사는 3명이 함께 했다. 오랜만에 가족이 모인 자리였지만 분위기는 어색했다. 지우는 베트남에서의 일들을 열심히 얘기했지만 태준과 서린은 서로를 의식하느라 집중하지 못했다. 서린이가 좀 조용하네. 지우가 아내의 모습을 이상하게 여겼다. 피곤해서 그래요. 그래. 그럼 일찍 쉬어. 네. 서린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태준과 눈이 마주쳤지만 서둘러 시선을 피했다. 방에 들어간 서린은 거울을 보았다. 자신이 변한 것 같았다. 예전에 순수했던 모습은 찾을 수 없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죄책감이 몰려왔다. 지우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자신의 아내와 아버지 사이에 무언가가 있다는 걸. 한편 아래층에서는 부자가 재개발 건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다. 상황이 그렇게 심각한가요? 응, 상대방이 치밀하게 준비한 것 같아. 누가 뒤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조사하고 있어. 하지만 태준의 머릿속에는 재개발 건보다 서린 생각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었다. 아버지, 혹시 무슨 일 있었어요? 무슨 말이야? 제가 없는 동안 뭔가 달라진 것 같아서요. 태준은 깜짝 놀랐다. 지우가 뭔가 눈치챈 걸까? 별일 없었어.
재개발 건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받았을 뿐이야. 아, 그렇구나. 지우는 의심을 거두었다. 하지만 태주는 불안했다. 앞으로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았다. 그날 밤 세 사람 모두 잠들지 못했다. 각자 다른 이유로. 지우는 시차 때문에, 설이는 죄책감 때문에, 태주는 아쉬움 때문에. 유리벽 저택에 평화가 돌아온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더 큰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지우가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다. 표면적으로는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었지만 설인과 태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흘렀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식적으로 피했다. 같은 공간에 있을 때도 눈을 맞추지 않으려 했고 대화도 최소한으로 줄였다. 하지만 그런 노력이 오히려 더 어색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설이나 요즘 좀 이상해. 지우가 침실에서 아내에게 말했다. 뭐가요? 예전보다 말수가 줄었어. 그리고 뭔가 어색해. 설인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지우가 뭔가 눈치챈 걸까? 피곤해서 그래요.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왜?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 아니에요. 그냥 날씨가 더워져서. 지우는 설인의 대답에 만족하지 못했다. 아내의 모습이 뭔가 달랐다. 혹시 내가 없는 동안 무슨 일 있었어? 무슨 일이요? 아버지랑 사이가 어색해 보이거든. 설이는 당황했다. 역시 지우가 눈치챈 것 같았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 네, 정말이에요. 하지만 지우의 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일찍 회사에 나갔다. 재개발 소송건으로 바쁜 일정이 계속되고 있었다. 설이는 홀로 아침을 먹고 있었다. 태주는 이미 식사를 마치고 서재로 들어간 상태였다. 가정부가 접시를 치우며 말했다. 여사님, 휴대폰 충전기가 2층 거실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아, 감사해요. 설인이 2층으로 올라가니 정말 충전기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충전기를 집으려고 몸을 숙이는 순간 휴대폰이 소파 밑으로 굴러 들어갔다. 소파를 조금 밀고 휴대폰을 찾으려는데 그 순간 태준이 올라왔다. 뭐 찾아? 휴대폰이 소파 밑으로 들어갔어요. 태준이 다가와서 소파를 들어 올렸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몸이 가까워졌다. 여기 있네. 태준이 휴대폰을 집어주었다. 설인이 받으려는 순간 그들의 손이 마주쳤다. 설인아. 태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설인은 태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사랑이 있었다. 태준 씨.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금지된 감정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우리, 이러면 안 되는데. 알아. 하지만, 그 순간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지우가 뭔가를 가지러 집으로 돌아온 것 같았다. 여보, 어디 있어? 두 사람은 깜짝 놀라 떨어졌다. 설인은 서둘러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여기 있어요. 설인이 대답했다. 지우가 2층으로 올라왔다. 아, 아버지도 여기 계셨네요. 응, 설인이가 휴대폰을 찾고 있어서 도와줬어. 태준이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지우는 별다른 의심 없이 넘어갔다. 서류를 깜빡해서 가지러 왔어. 지우가 서재로 향했다. 설인과 태준은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조심해야겠어. 태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설인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 오후 설인은 휴대폰 사진을 정리하고 있었다. 베트남 신혼여행 사진들을 앨범으로 만들려고 했다. 사진들을 하나씩 넘기다가 갑자기 손이 멈췄다. 한 장의 사진이 그녀를 놀라게 했다. 옥상에서 태준과 함께 찍힌 사진이었다. 언제 찍혔는지도 기억나지 않았다. 아마 휴대폰의 자동 타이머 기능이 작동한 것 같았다.
사진 속에서 두 사람은 매우 가깝게 서 있었다.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사랑하는 사이처럼 보였다. 이 사진을 지후 오빠가 보면 설이는 급하게 사진을 지우려 했다. 하지만 실수로 다른 버튼을 눌렀다. 아, 사진이 지워진 게 아니라 지우에게 전송되었다. 설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떻게 하지? 설이는 당황해서 지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응, 왜? 방금 사진 하나 보냈는데 보지 말고 지워줄래요? 사진? 뭔 사진? 그냥 잘못 찍힌 사진이에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 지우는 사진을 확인하고 있었다. 이거 아버지랑 옥상에서 찍은 사진이네. 네, 별거 아니에요. 언제 찍은 거야? 지후 오빠가 출장 갔을 때요. 지우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뭔가 이상했다. 아버지와 아내의 표정이, 시선이 일반적인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가 아닌 것 같았다. 설이나, 네, 이 사진 좀 이상한데? 설인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뭐가 이상해요? 너랑 아버지 표정이 뭔가 지우는 정확히 표현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냥 사진이 이상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우라고 한 거예요. 지우는 여전히 의심스러웠다. 사진 속 두 사람의 모습이 자꾸 신경 쓰였다. 여보, 나 일찍 들어갈게. 네. 갑자기 집에 가고 싶어져서. 설이는 식은땀이 났다. 지우가 뭔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았다. 알겠어요. 전화를 끊은 지우는 사진을 다시 보았다. 볼수록 이상했다. 아버지와 아내 사이에 뭔가 있는 것 같았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심어졌다. 한편 설이는 태준에게 급하게 알렸다. 큰일이에요. 왜 그래? 지후 오빠한테 우리 사진이 전송됐어요. 사진? 옥상에서 찍힌 사진이요. 실수로.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지우가 뭐라고 하던 이상하다고 의심하는 것 같아요. 젠장. 태준도 당황했다. 지금까지 조심스럽게 숨겨왔는데 사진 한 장 때문에 들킬 위기에 처한 것이다. 어떻게 하죠? 일단 평정심을 유지하자. 아직 확실히 의심하는 건 아닐 거야.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불안했다. 비밀이 발각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몰려왔다. 그날 저녁 지우가 일찍 집으로 돌아왔다.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웠다. 일찍 오셨네요. 설인이 억지로 밝게 말했다. 지후의 대답은 건조했다. 뭔가 달랐다.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다. 하지만 분위기는 어색했다. 지우는 계속 아버지와 아내를 번갈아 보았다. 평소에는 눈치채지 못했던 미묘한 신호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서로 눈을 피하는 모습, 어색한 대화, 그리고 긴장된 분위기. 뭔가 있어. 분명히. 지후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식사 후 지우는 설인을 침실로 불렀다. 설인아, 솔직히 말해줘. 뭘요? 내가 없는 동안 정말 아무 일 없었어? 설인은 식은땀을 흘렸다. 지우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다. 아무 일 없었어요. 정말? 네, 정말이에요. 하지만 지우는 믿지 않았다. 아내의 표정에서 거짓말을 읽어낼 수 있었다. 그날 밤 지우는 잠들지 못했다. 아내와 아버지 사이에 뭔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내일 확인해 봐야겠어. 지우는 결심했다. 진실을 알아내기로. 유리벽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곧 그 균열은 더 커져서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낼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일찍 회사에 나간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집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와 아내의 행동을 관찰하기 위해서였다. 9시쯤 태준이 외출하는 것을 확인한 지우는 집으로 돌아갔다. 왜 들어왔어요? 설인이 놀라며 물었다. 서류를 깜빡했어. 지우는 거짓말을 했다. 실제로는 설인의 행동을 살펴보려는 것이었다. 설인은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지만 긴장한 기색을 감출 수 없었다. 설인아. 네. 혹시 핸드폰 좀 볼 수 있을까? 갑작스러운 요청에 설인은 당황했다. 핸드폰요? 왜요? 어제 보낸 사진 말인데 다시 보고 싶어서. 설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핸드폰에는 더 많은 증거들이 있을 수도 있었다. 지금은 충전 중이에요. 그럼 충전 끝나면 보여줘. 지우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알겠어요. 그날 오후 태준이 급하게 집으로 돌아왔다. 재개발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설이나 지우는 회사에 있어요. 태준은 서재로 향했지만 설인의 표정이 어두운 것을 놓치지 않았다. 무슨 일 있어? 지후 오빠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핸드폰을 보려고 해요. 태준의 표정이 굳어졌다. 핸드폰에는 그들 사이에 문자 메시지들이 있었다.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누가 봐도 수상한 내용들이었다. 어떻게 하지? 모르겠어.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우가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것이었다. 여보, 아버지. 지우의 목소리가 1층에서 울려 퍼졌다. 태준과 설이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제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온 것 같았다. 여기 있어요. 설인이 대답했다. 지우가 2층으로 올라왔다. 그의 손에는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뭔데 그거? 태준이 물었다. 재미있는 걸 발견했어요. 지우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기운이 있었다. 그는 봉투에서 사진들을 꺼냈다. 이게 뭐죠? 사진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모두 설인과 태준이 함께 있는 모습들이었다. 백화점에서, 카페에서, 그리고 집안에서. 누가? 설인이 말을 잇지 못했다. 사설 탐정이에요. 제가 의뢰했거든요. 지우의 고백에 설인과 태준은 충격을 받았다. 지우야, 이건. 아버지, 설명해 주세요. 이 사진들을. 태준은 말문이 막혔다. 사진들은 그들의 관계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다. 우연히 마주친 거야. 우연이라고요? 이렇게 많이? 지우가 사진 하나를 들어 올렸다. 백화점에서 태준이 설인의 어깨를 만지는 장면이었다. 이것도 우연인가요? 또 다른 사진. 카페에서 손을 맞잡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 그리고 이것도 옥상에서 키스하는 순간을 포착한 사진이었다. 설이는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았다. 지후야. 제발 변명하지 마세요, 아버지. 지후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얼마나 오래됐어요? 언제부터였어요? 지후야, 들어봐. 들을 것도 없어요. 제가 베트남에 있는 동안 이런 짓을 하셨다고요? 태주는 아들의 분노 앞에서 말을 잃었다. 아버지,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제 아내를. 지후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그걸로 끝이에요? 지우가 설인에게 다가갔다. 당신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설인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결혼한 지 몇 달 안 됐는데. 지우의 분노가 폭발했다. 그는 근처에 있던 화분을 집어던졌다. 화분이 유리벽에 부딪히며 산산조각 났다. 지후야,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제 아버지와 제 아내가 바람을 피웠는데 유리 파편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마치 그들 가족의 모습처럼. 지후야, 사정을 들어봐. 태준이 아들을 달래려 했지만 지우는 듣지 않았다. 무슨 사정이 있다고 이런 짓을 해요? 아버지는 제 아버지고 서린이는 제 아내라고요. 알아. 하지만 뭐요? 사랑한다고요? 어쩔 수 없었다고요? 태주는 대답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지후 오빠. 서린이 남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지우가 손을 들어막았다. 다가오지 마. 당신 얼굴도 보기 싫어. 서린은 더 큰 충격을 받았다. 지우의 눈빛에는 증오까지 있었다. 이혼해. 지우의 선언에 서린은 무너졌다. 오빠. 이혼하자고.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지후야,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라. 태준이 아들을 말렸지만 지우는 이미 결심한 것 같았다. 성급하다고요? 제 아버지와 제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는데 그 순간 또 다른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지우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유리 테이블을 엎어버린 것이었다. 이 집에서 나가세요, 서린 씨. 지후야. 태준이 아들을 꾸짖었다. 왜요? 이런 여자를 두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도 아직 내 아내야. 아내라고요? 이런 배신자가. 서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일어나서 짐을 싸러 갔다. 서리나, 어디가? 태준이 따라갔지만 서리는 돌아보지 않았다. 다 끝났어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서리나, 제발 따라오지 마세요. 서리는 방에서 간단한 짐만 챙겨 나왔다. 지우는 여전히 거실에 서서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있었다. 정말 가는 거야? 지우가 물었다.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아쉬움도 있었다. 네, 갈게요. 어디로? 모르겠어요. 일단 어딘가로. 서린이 현관으로 향했다. 태준이 그녀를 막으려 했다. 서린아, 이렇게 갈 순 없어. 왜요? 이미 다 끝났잖아요. 우리가 책임져야 해. 무슨 책임이요? 이미 모든 걸 망쳤는데. 서린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다. 서린아. 태준 씨, 저희는 처음부터 불가능했어요. 꿈이었어요. 서린이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지우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서린아. 네. 정말 아버지를 사랑해? 서린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다. 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끝냈다. 지후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다. 그럼 가. 다시는 돌아오지 마. 서린이 집을 나간 후 부자는 거실에 홀로 남았다. 유리 파편들과 함께. 아버지. 정말 사랑하세요? 태주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지우의 눈에는 분노 대신 상처가 있었다. 미안해. 답해주세요. 정말 사랑하세요? 그래. 태준의 고백에 지우는 무너졌다. 소파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지후야. 아버지까지 잃은 기분이에요. 태준도 마음이 아팠다. 사랑을 선택한 대가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다. 아버지, 회사 일도 그만두겠어요. 지후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같이 일할 수 없어요. 아버지 얼굴을 보면 생각날 것 같아서. 지후도 짐을 싸기 시작했다. 이 집을 떠날 작정이었다. 어디 갈 거야? 모르겠어요. 일단 멀리. 부자의 대화는 짧았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날 저녁 유리벽 저택에는 태준 혼자만 남았다. 깨진 유리들을 치우면서 그는 생각했다. 사랑을 선택한 대가로 아들을 잃었다. 그리고 서린도 떠났다.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셈이었다.
한 달 후 재개발 소송에서 태준이 승리했다. 하지만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설이는 작은 원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이혼 절차도 조용히 진행되었다. 지우는 외국으로 떠났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유리벽 저택의 유리들은 모두 교체되었다. 하지만 그 투명함 속에는 더 이상 순수함이 없었다. 오직 외로움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사랑은 때로는 모든 것을 파괴한다. 태준과 설인, 그리고 지후 모두가 그것을 뼈아프게 깨달은 순간이었다. 유리벽은 산산조각 났다. 그리고 그 파편들처럼 그들의 관계도 다시는 복구될 수 없었다.